핫 이슈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 더욱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처럼 만에 어떤 가뭄의 단비가 내렸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빨리 이런 힘든 이런 증시가 가뭄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고 네. 끝까지 저희 오프닝 벨을 시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담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부진한 경제 지표로 좀 일제히 하락을 마감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일부 지표들의 우려 속에서 파월 의장이라든가 가장 매파적인 블러드 총재 쪽에서도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인플레이션도 지금같이 하게 되면 우선은 힘들겠지만 좀 잡힐 거다.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들은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나올 거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장이 이제 포커스가 경기 지표로 맞춰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전일 발표된 일부 경제적인 지표들이 예상치보다는 더 안 좋았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싸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점을 인식하기도 전에 실제적인 어떤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둔화되어 있고 또 지난달보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은 차치하서라도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스탠스로 다시 한번 좀 최근에 모처럼 만에 반등을 보이는 모습 보였지만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크게 추락했다 이런 모습들로 상당히 좀 미국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염려가 되는 이런 전 시장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현재 경제 지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상치보다 둔화된 상황을 조금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좀 투심이 부담스러운 상황에까지 좀 놓여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성장률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경기 펀더멘탈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또 전일 나오는 이런 지표들이 예상치는 안 좋게 봤지만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 자,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금년 내내 크게 봐서는 중간중간마다 주가가 올라갔지만 월봉으로 봐서는 7개월 넘게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싼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지만 밸류에이션이 싸다. 하지만 시장에 나오는 그러면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 지표가 여전히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성장 지표가 없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 부담스러운 요인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당장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없지 않냐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조금 약해질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위험까지 좀 커질 수 있음을 뉴욕 증시가 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슨 식품 가격이랄지 이런 게 좀 상승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좀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그러죠. 이런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마저 상당히 또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내용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우려 이런 점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에너지, 유가에 대한 급등세 그리고 식품 음식료 업종에 대한 상승세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여전히 좋지 않다. 그래서 6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좋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런 실물적인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전일보다는 지난달보다는 약간 좀
반등한 흐름들 이런 점이 나와줘야 모든 좀 금리를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는 이런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인 경기 지표마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나온 소비자들, 그 소비자들이 신뢰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부분마저 예상치보다 좋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그럼 역시 소비자들이 역시 경기를 좋지 않게 보는구나. 그리고 뭐 높은 물가에 의해서 지갑이 구매 지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앞으로 좋을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수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많이 열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도 미국의 수출을 통해서 GDP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았다. 이런 네. 점들은 이제 심각하게 소비자 이런 신뢰 내용들이 좋지 않아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가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스러운 점들이 전일 나오지 않았나. 네. 기대 지수마저도 좋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이제 미국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좀 실물적인 경기 지표가 좀 반등하는 오름세를 좀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소비자들도 향후 전망에 대한 좀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소비재 가격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고용 시장에도 좀 불안정한 이런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고용 시장,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신뢰 지수의 추락,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높아지는 가운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 증가 이런 부분도 감소되고 있다. 일자리도 감소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에 따라서 경기도 활성화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일자리도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전일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소비자 신뢰지수 추락, 그렇다면 경기 침체, 그렇다면 이제 구직의 어려움, 일자리 수 감소, 네. 직원들 대량 해고 네. 이런 점들이 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소비 소득에 대한 감소들, 그러니까 물가도 급등하는데 오히려 일자리의 감소, 그다음에 이제 구직도 어려움 이렇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이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가장 중요한 점들, 보는 점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해 보는 점들이 이제 구직자 증가, 일자리 수 증가인데 이 부분마저도 여전히 어렵다.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꼬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대한 주가가 반등에 대한 내용들을 하루 만에 다시 뒤바뀌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인데 네.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좀 향후의 어떤 성장성을 어둡게 하는 전일 어떤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자리 수 감소, 또 감원, 또 여기에 구직의 어려움까지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또 더해서 가파른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좀 이렇게 투심까지도 조금 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스닥 낙폭까지도 조금 크게 좀 떨어진 상황에서 여러모로 좀 많은 불안정한 장세였다는 이런 모습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리치몬드 여는 쪽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패드 산하에 12개 은행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뉴욕담으로 인지도가 높은 리치몬드 쪽의 연원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주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입장에서도 재고가 들고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사주면서 이런 점들이 돌고 돌아서 기업의 성장성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물건은 끝없이 재고 지수가 늘고 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점들 물건을 꾸준히 만들어야 나중에 이제 경기가 이제 돌아설 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기업들이 계속 성장성이 좋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구매력이 계속 떨어진다면 재고는 늘 것이고 어떤 그 기업들이 제조업 지수 물건을 만들지 못할 거고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리치몬드 연은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역시 예상치를 크게 떨어졌다. 네. 0 기준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웠고 특히 리치몬드 쪽은 미국의 어떤 그 세무사라든가 변호사 상당히 좀 고소득 직종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고소득 직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어도 다른 데 비해서는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제조업 지수마저 리치몬드 연은이 발표하는 이런 제조업 지수마저도 예상치를 크게 떨어졌다. 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암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고소득군이 몰려있는 리치몬드 쪽에서도 네.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점. 그렇다면 다른 전체적인 미국 12개 은행들의 패드 산하 연은 제조업 지수가 지금 줄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리치몬드 쪽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도 좋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다시 한번 어떤 제조업 지수에 대한 시스템 우려감들 이런 점들은 향후의 어떤 소비자의 어떤 신뢰 지수에 이어서 이제 제조업 지수마저 예상치를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일에 따른 물론 앞으로 나오는 그런 발표지도 봐야겠지만 전일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제조업 지수마저도 예상치를 크게 안 좋았다. 이런 점들이 만약에 계속 꼬이게 되면 네.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성장성을 나타내는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지갑이 빨리 열려야 될 텐데 네. 이런 점들과 함께 제조업 지수마저도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향후에 어떤 그 세계 시장을 기반을 흔드는 미국 네. 쪽에서 이런 그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점점점 악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글로벌 전 세계적인 붕괴 우려들 이런 점들이 전일의 시장을 부담을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성까지 좀 떨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 지표 지수까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는데요. 특히 이 고소득층이 좀 몰려있는 리치몬드 연은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한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까지도 좀 부진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는 상황인 점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중국 쪽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계속해서 어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은 어떤 그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독일의 경기 펀더멘털도 지금 악화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적인 펀더멘털이 더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은 마음속에서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속속들이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고 다만 발전계획위원회에서 경기를 갖다가 성장시키기 위한 GDP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더 내놓겠다. 자, 이런 점들은 우선은 좀 긍정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다, 어둡다, 어떤 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싶어도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내놓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지금까지 화려한 어떤 양적 완화, 패드 푸시라고 하는 건 이제 끝났다, 힘들다. 이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발계위라고 그러죠.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어떤 GDP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더 내놓겠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대해서 더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들은 그래서 최근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중국 주가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점들이 어떻게 글로벌 증시의 연관성이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라면 물론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중국도 상당히 힘들지만 최근에 이런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더 내세우겠다. 자, 이런 점들이 기울어져가는 어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어떤 또 하나의 단초를 내세울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다. 이런 점들은 위험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약간은 그래도 아직 좀 살아있지 않았나. 이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성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GDP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좀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목할 점은 낙폭을 보였던 중국 증시가 이제 올라온 상황 속에서 이것이 글로벌 증시 침체 속에 또 다른 돌파구가 될지 좀 여부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런 풍력 좀 관련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 쪽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좀 발표들이 있을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정책적인 스탠스, GDP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발전계획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어느 쪽에 가장 집중될 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점들은 어떤 업종들과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 이 부분들인데 네. 여기에는 미국의 바이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쪽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어느 업종들에 대해 집중할 건가 이 부분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물론 교통, 자동차 이런 인프라 구축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중국에서도 역시 풍력과 태양광 쪽의 인프라 추진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전 우리나라 주가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비교적 선방하고 주가가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는 쪽이 태양광 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은 특히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 어떤 그 러시아 쪽에서 가스 공급의 중단 이 부분들 때문에 유가는 치솟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유럽 쪽에서도 친환경 태양광과 풍력을 더 빨리 도입하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데 과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둘 건가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는 결과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인프라 추진을 더욱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중국 주가가 그동안에 가장 낙폭이 컸는데 최근에는 가장 빠르게 반등 속도가 큰데 이 부분들 쪽에 상승하는 종목이 전기차, 태양광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적 정책적인 스탠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가전 쪽의 소비 촉진에 대해서 더욱 가속화를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의 시진핑에 대한 모멘텀 이런 쪽과 맞물리는 쪽이 이런 친환경 쪽에서 이런 부분도 어떤 주가 우리가 향후의 성장적인 차원에서 친환경, 정부적 스탠스 이런 쪽이어서 최근에 어떤 중국이 정책적으로 GDP 성장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런 가속화 정책이 어떤 업종이 많이 묻어 있는가 이런 쪽도 상당히 주목하는 점도 우리가 종목을 피킹하는 데 상당히 좋은 요인들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특히나 집중하고 있는 좀 업종 좀 유념하시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업종의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가스 공급 중단으로 좀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 태양광 관련된 업종들을 더욱더 조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해외 주요 정부들의 정책들을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중국 쪽에서 코로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완화적으로 스탠스로 가야 되겠지만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방역 규제 이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뭐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크게 성장성의 모멘텀이 좀 부담되는 이런 스탠스인데 글쎄요, 최근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격리기간, 그러니까 중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기간도 21일에서 10일로 단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방역 규제, 이런 코로나 완화 스탠스가 나온다면 또 하나의 단초들,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 축소 우려 때문에 모든 것들이 꼬였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공장 가동도 중단되고 있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공장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최근에 코로나 규제 완화 스탠스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어쩌면 이 부분들이 시장에 좀 스탠스를 좀 풀어주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스탠스가 조금만 좀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좀 실타래가 빨리 풀리지 않을까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여전히 러시아 문제에 따른 공급망 완화 스탠스 이 네.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규제가 빨리 풀려서 네. 중국의 어떤 공장이 빨리 돌아가면서 어떤 그 공급망 완화 스탠스가 설설 풀린다면 만약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오면서 어떤 유가적인 부분들도 이제 상승보다는 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네.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전월보다는 약간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이어간다면 그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도 조금은 덜 공격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가져가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주가가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한 단초가 매듭이 지금 약간 좀 풀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힘들다. 아직 왜냐하면 7월 달에 뭐 금리를 또 올릴 거니까 그리고 유럽도 또 올릴 거니까 하지만 지금의 어떤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 정부의 유가 완화에 대한 어떤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과연 7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그 이후가 될지 그리고 7월 달에 금리 인상 이후가 될지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어떠면 주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네. 빠른 반등이 연말로 갈수록 랠리가 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들도 주목하면서 네. 시장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중국 상황인데요. 공장 가동 등을 추진하면서 공급망 문제 좀 글로벌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좀 내다봐 주시면서 이것이 글로벌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함께 글로벌 전체적으로 또 위험 자산 좀 선호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이런 규제 완화 소식으로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글로벌 증시 완화 스탠스가 나와준다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모든 상황에서 사실은 금리 인상 스탠스만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천천히 가져갔더라면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네. 뭐 지금 모든 것들이 예상치 못했던 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매듭이 좀 꼬여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빨리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고 네.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면서 중간 선거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책적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가운데 먼저 물가부터 빨리 잡고 그리고 나서 9월 달 이후는 어느 정도 물가만 좀 스탠스만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9월 이후는 네. 오히려 좀 더 50 이하로 25bp라든가 심지어는 뭐 11월로 갈수록 뭐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뭐 안 올린다든지 이런 내용과 함께 주가를 오히려 빠르게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단초인 중국 쪽에서 먼저 이런 그 완화 스탠스가 풀려준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공장에 대한 재가동 이런 부분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서 어떤 사우디 방문에 따른 유가 하락 스탠스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물가 지표를 이제 전월보다는 좀 낮게 가져가는 어떤 정점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이런 내용들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히 이제 금리를 좀 천천히 가져간다 이런 내용 나올 거고 그래서 어느 점에 가서는 뭐 7월 이후가 될 수도 있고 8월 달부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른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지금 어떤 그 시나리오로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했던 중국의 이런 그 스탠스를 가져가는 전략도 네. 상당히 좀 주가의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일장 뉴욕 증시 및 글로벌 증시 조금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들 전망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탈은 싸다. 뭐 심지어는 모든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도 40년 만에 최고치지만 펀더멘탈도 상당히 좀 싸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뭐 현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싸니까 사고 싶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하방 정세를 유도해야 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좀 박스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큰 변동성을 노리면서 크게 한번 수익을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워낙 발빠르게 박스권으로 가서 심지어는 지금 뭐 AI가 뭐 선물 옵션도 투자를 한다. 단기적으로 조금만 수익 나면 얼른 판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바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 이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가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 날 발표될 텐데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까지 그리고 7월 중반에 이어지는 FOMC 금리 인상 스탠스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권 출렁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7월 달에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결정이 8월 달에 없고 9월 달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중국의 어떤 완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완화 스탠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어떤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어떤 그 유가에 대한 유가 스탠스를 좀 더 공급을 좀 늘린다. 이런 점이 많이 나와주면서 7, 8월에 어떤 소비자 물가 지표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물가부터 빨리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고 네. 뭐 주가가 당연히 크게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주가만 떨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는 이런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여전히 7월 13일 물가 지표 발표 그리고 7월 달에 금리 상정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출렁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지나면 연말로 갈수록 어쩌면 주가는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낙폭에 따른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그런 중심에 따라서는 업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시진핑과 바이든 정부가 가장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경기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좀 중국 규제 완화 스탠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완만한 금리 인상 스탠스 등이 우리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 증시, 우리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장 보시면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권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현재 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도 아무래도 미국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가장 우리 주가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현재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뭐 달러 강세에 따라서 미국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게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보이다 싶으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다. 뭐 어차피 주가 오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미국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침체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변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유럽이라든가 일본 뭐 계속해서 신흥국 여전히 경기적인 침체가 더 어둡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에 따른 미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느낌들 올라갔다 싶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물론 연말을 겨냥한다면 현금 있으면 사자 이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싶으면 물량을 줄이는 이런 어떤 수급적인 박스권 트레이딩 연도하는 전략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종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들은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도 한 10% 정도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90%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뭐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이 안 올라갈까요? 그런 내용들은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던 메이저 어떤 매니저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을 산다면 그들은 분명히 가장 성장성 있는 종목만 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떨어지는 종목은 팔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종목 차별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네. 이 시점에서 과연 성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어느 쪽인가 이게 포커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국과 중국의 정부 정책 스탠스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최근에 태양광 쪽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다 같이 떨어졌다 올라갈 때 보면 어떤 OCI라든가 하나케미칼, 네. 뭐 신성이엔지 이런 쪽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바이든 시진핑이 함께 투자하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친환경 쪽이죠. 그 태양광 쪽에 가장 포커스를 두시고 특히 여전히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업종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를 둘 것 같고 물론 중간중간마다 이제 뭐 유가 관련주들이 반등을 높일 거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음식료 관련 업종들 이 부분들 쪽에 포커스를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강한 업종들 그다음에 어떤 바이든과 시진핑이 함께 투자하는 사업들 이 부분들이 가장 키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 한 포커스를 두시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가격을 전가시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부 음식료 업종들 필수 소비재도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인플레이션에 강한 업종과 정부 정책 스탠스, 친환경 네. 이쪽에 대해서 핵심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에 만약에 이런 업종들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주가가 다 같이 빠졌을 때 이런 업종들을 일부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 차이가 없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런 종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런 준비를 미리 해놔야 연말로 주가가 반등할 때 남들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준비다. 네. 뭐 주가에 대해서 뭐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관심 없을 게 아니라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우리 국내 증시 좀 복귀를 해주셨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던 모습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음식료 필수 소비재들 좀 짚어주시면서 인플레에 강한 업종들 좀 집중하시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특히 현재 미국과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태양광과 친환경 관련주들도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더라도 뭐 과거에 다시 탈냉전이다, 뭐 심지어는 뭐 1970년대 그 어두운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반면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내가 사업은 하기는 힘들더라도 그 기업을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점들 이제 글로벌 세계 증시에서 앞으로 가장 성장성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동안 봐왔지만 가장 성장성 있는 나라, 그리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지금 보면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물론 주가가 오르면 내리막이 있지만 꾸준히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런 쪽에 일부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물론 뭐 5년 전에도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라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이 꾸준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가가 지금 뭐 7개월 동안 떨어졌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주가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시점에서 가장 성장성 있는 기업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종목을 재조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담아간다면 주가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한 번 정도는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수익이 많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시고 끝까지 저희 오프닝비를 시청하시면서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좀 희망, 밝은 어떤 빛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하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셔서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